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이죠. 시장에 엄청난 하락세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초 블랙 먼데이와 같은 하락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깊은 하락세가 찾아오며 장중 52,000달러대까지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투자자들의 두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62% 하락한 54,0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5.75% 하락한 2,250달러대, 솔라나가 3.26% 하락, XRP가 3.84% 하락한 0.52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5.59%,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4.2%를 나타내고 있네요. 어제이죠. 저녁 9시 30분 8월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를 하회 주식과 암호화폐 등 위험 자산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이 연방준비제도의 50bp 즉 B컷 전망 또한 강화되었다가 악화되는 등 널뛰기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CME 패드 워치에 따르면 지금 시장은 이 고용 보고서 발표 후에 연준이 9월에 금리를 50bp 내릴 가능성을 59%까지 반영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일 대비 40% 대비해서는 19% 포인트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미국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음을 추가로 확인해준 8월 고용 보고서 발표 후에 시장이 9월 B컷 가능성을 상향 조정한 것인데 그러나 이후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전 장후반 40% 수준으로 낮아진 뒤에 오후 1시 무렵에는 2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금리에 대한 큰 변동성이 나타난 것은 8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8월 비농업 일자리는 14만 2천 개 증가, 다우존스 전망치인 16만 1천 개를 하회했고 이 7월 고용 증가폭은 하향 수정되게 됩니다. 이 반면 실업률은 예상대로 4.2%로 소폭 하락하게 되었죠. 이 노동시장의 체력이 연준의 B컷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라는 주장과 아직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견해가 맞서면서 CME의 9월 B컷 가능성도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현재 크립토 마켓이 올해 9월에도 처음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10% 내외로 하락을 한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은 매년 9월엔 이 약세를 보인다라는 징크스가 있는데 다가오는 9월 FOMC를 통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음에도 이러한 징크스를 깨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이 블록체인 분석 업체 록온체인의 경우는 엑스닷컴을 통해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 동안 9월에 하락한 경우는 8번이었으며 10월에 상승한 경우는 9번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9월은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10월은 대개 반등하는 패턴이었다라며 비트코인은 과거 9번 중 8번 평균 22.9%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전날 2억 1,100만 달러가 순유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7거래일 연속으로 유출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의 약세에 기름을 부으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을 일삼던 인물이죠. 이 피터 시프의 경우는 지금의 하락세를 보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장은 끝났다라면서 이 비트코인의 ETF 투자자들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이 금 ETF가 24% 상승한 것과 비교해서 이 비트코인 ETF는 17% 상승에 그쳤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참 하락만 하면 이런 말을 하는 인물이죠. 비트코인의 가격을 두고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5만 달러 선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분석과 이 9월 예상 밖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미 경기 침체 우려에 5만 달러 선도 위협, 비트코인 9월 예상 밖 강세 나올 수도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이제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 2천 명 증가했으나 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다. 시장 안팎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가 커졌는데 그러나 이후 가격은 반락하기 시작해 2시간 만에 5만 3천 달러대까지 하락했다. 이 코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고용 증가폭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미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은 몇 달 동안 횡보하는 가격 행동 패턴을 보였지만 매도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매도자에게 유리한 55,724에서 73,777달러의 큰 범위가 해결되면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8월 초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가격이 5만 달러 선도 위험하다. 아서 헤이지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무겁다. 이번 주말에 5만 달러 이하를 노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며 이 피터 브란트 또한 비트코인의 목표치를 46,000달러로 제시하게 됩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현재 상황이 2016년 12월과 상황이 유사하다라는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2016년 12월 상황과 유사하다. 향후 전망은 무엇인가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 시장 분석에서 크립토 분석가 크립토콘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2016년 12월과 유사하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6일 뉴스 BTC에 따르면 이 크립토콘인 포스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현재 2016년 9월 상황과 같다라고 언급을 하며 비트코인이 2016년 9월처럼 중간 고점 이후 지지 구역으로 후퇴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과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매달 교차 주기에서 지지 구역에 들어섰다. 그의 차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금 재축적 구역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는 2016년 시장 주기와 비슷한 사이클 정점 직전 위치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다. 사상 최고가 73,000달러를 무조건 넘을 거고 최고 16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사이클 정점은 2025년 11월쯤이 될 것으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 시장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금리 인상 소식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및 크립토 마켓 전체에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52,00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하나의 혁신적인 기술이자 이 미래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비트코인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과 발전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 자산으로의 전환을 점차 가속화하고 있고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필연적으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장이 일시적인 하락을 보인다라고 해서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도 우리는 크립토 마켓이 극심한 조정을 거친 후에 더 큰 폭의 상승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점을 이용한 전략적인 투자는 향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와 반대로 엔크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에 대한 공포가 다시금 올라가게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이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인 것이며 비트코인은 그 독특한 구조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며 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기술 업계 특히 암호화폐 분야 주요 인사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CNBC에 따르면 리플랩스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을 포함한 88개의 미국 기업 대표들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서한에 성명을 내게 되었는데요. 이 서한에서 이들은 해리스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지지한다. 해리스는 미국 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
강조하게 됩니다. 해리스를 지지한 라슨의 입장은 주목할 만한데 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처음으로 해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주요 인물로 해리스 행정부가 디지털 경제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크리스 라슨의 지지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죠. 이 반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 중 좀 더 크립토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는 인물은 트럼프이지만 해리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거부터 SEC와의 소송이 종결이 되며 법적 명확성이 갖추어진다라면 IPO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IPO를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4에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미 SEC의 날 세운 리플 CEO 승소했지만 IPO는 추진 안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 최고 경영자가 미국의 규제 환경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SEC의 규제가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갈링하우스는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4에서 대담자로 참석하여 SEC는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 기관인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 SEC조차도 이를 잊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요즘 들어 SEC는 돈 잃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냥 무언가를 공격하는 모습을 더 자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된 거고 SEC 의장인 이 게리 겐슬러는 건전한 정책보다 본인 권력을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며 리플사가 미국에서 IPO를 추진할 것이라는 시선도 나왔는데 그러나 그는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송에서 우리가 승리는 했는데 현실은 미국 정부가 여전히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 적대적이다. 미국에서의 상장은 여전히 쉽지 않다. 코인베이스가 미국에서 상장하는 걸 승인해 놓고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리플사도 언젠간 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상장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외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국에 와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이제 이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의 에어드랍으로 인해서 이 XRP의 가격이 1달러를 넘어서며 좀 더 고공행진을 하고 이제 2017년의 전고점이었던 4,750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올라오던 때에 갑자기 SEC가 소송을 걸면서 현재까지 거의 4년 넘게 참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었지만 또 SEC가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언급들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리플사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기업에도 상당히 모순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국의 고위 임원들 또한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연봉을 1달러까지 삭감하는 방안, 법안 또한 발의를 해 놓은 만큼 상당한 여론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카멀라 해리스의 경우는 당선이 되게 되면 이 SEC의 게리 겐슬러를 미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게 되죠.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사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법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 비슷한 뭔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트럼프의 경우는 이제 본인이 당선된 첫날에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여론도 많지만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부터 바로 경질시키겠다, 해고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크립토표를 얻으려는 상당한 노력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 대선 11월 미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미 대선에서는 크립토 마켓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섹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카멀라 해리스 또한 분명하게 알고 있겠죠. 과연 11월 미 대선 이후로 전후로 크립토 마켓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어떻게 될지, 또한 XRP가 강력한 매도 압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에서의 XRP의 퍼포먼스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22포인트 대비 1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이스트림 피어, 이 극단적인 공포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최근 들어서 9월 들어서 월 초에는 조금 회복하는 것 같던 모양새가 급락세를 펼치면서 52,000달러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히 이 크립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가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박앤세일의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리 없어진다, 망한다, 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비트코인은 그러한 비난들 모두 무시하며 상승, 회복, 신고점 도달이라는 메커니즘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15만 달러 현재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 가격대이지만 어느 순간 눈 깜빡하고 나면은 어느새 비트코인이 개당 2억 원에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크립토마켓,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